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9년 만에 현금 배당과 이제 주식 배당을 같이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되는 기사 여러 꼭지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주연대 항의 집회가 이제 뭐 회사에서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지금 없어서 차후에는 이제 20%까지 이제 지분 확보해 가지고 외부 투자자의 대상으로 지분 매각 관련되는 부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뭐 주주 투자자분들의 어떤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뭐 굉장히 힘들죠. 예,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과 주주들 입장은 장기 투자자들도 많았고 신규로 뭐 작년 올해 뭐 들어오신 분들 많았는데요. 회사와 주주 간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최근에 이 부분이 굉장히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 소원한 관계가 지금 굉장히 갈등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 한 번도 신약 개발에 실패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들을 이제 주주와 회사가 같이 왔는데 지금은 회사와 주주가 이런 어떤 각을 내고 있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힘들 때 개인 주주들의 어떤 지분 참여와 이런 부분으로 회사의 어떤 성장에 분명히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적극적인 어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어떤 경영의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시장 어떤 친화적인 어떤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소원한 어떤 입장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회사가 조금 뭐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나왔던 그 배당이나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학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5년, 16년 뭐 그때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 대규모로 이제 그 뒤에 수출하면서 학회가 바이오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항상 새해에 1월 달에 열리는 이제 뭐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뒤에 뭐 아스코라든지 AACR이라든지 그런 학회로 이어지는 상반기 모멘텀이 바이오주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하도가 된 게 몇 년 사이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참여를 합니다. 메인 트랙으로.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지요. 셀트리온이 또 불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이제 좀 복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메인 트랙에 이제 참석했던 회사는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스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침에 또 나왔던 그 기사가 이게 김부겸 총리가 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사 평론가와 지금 대담을 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제목에는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 부분 크게 뭐 다뤄지진 않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뭐 12월 말까지 어떻게 한다 하다가 이제 1월 달 중에 들어온다. 지금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치료 효과라든지 그 외국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 좀 다뤄졌던 부분이 있는데 하이자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내는 이제 정부가 성구매를 경구용 치료제가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원체 이제 백신 구매 관련되는 어떤 실패의 어떤 그 후유증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제 해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김부겸 총리가 이제 대놓고 이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11월 25일부터 이제 처방하는 어떤 부분도 생활치료센터에 가고 이제 병원도 좀 느렸다. 이랬는데 의외로 이제 처방 어떤 숫자라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위중증이라든지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원인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 보건당국이 이걸 써라 이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의료진이 있어야 주사할 수 있다. 그 의료진이 있으면 주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한 거하고 중증화를 막는 거하고 이런 부분을 이게 치료제가 있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자꾸만 되면 안 되겠죠. 이 중증화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의사들은 보건당국 의사들이 안 쓴다 하지 말고 명확하게 경구용 치료에서 당장이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 적극적으로 그냥 쓰게 만들어야죠. 그냥 지침만 뭐 느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건당국이 확실하게 지금 부작용도 특별하게 없고 초기에 과감하게 경구용도 그렇게 뭐 비싼데 들여온다고 그렇게 난린데 왜 국내에서는 싸게 해주는 그 항체 치료제를 주저합니까? 그냥 과감하게 쓰게끔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EU 같은데 이야기 들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국내에서 조건부하고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게 EU에서 뭔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상태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레키로나가 조금 차별을 받았는지를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인터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오후에 회사가 그나마 이제 17일 이사에 결의를 해가지고 좀 바뀐 게 뭐냐면 9년 만에 현금 배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자사주 매입이라 이런 것들 꿈쩍하지 않다가 주가가 하방을 가고 이게 주주들을 위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장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결정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한 주당 750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0.02주. 그러니까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이 같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달에 이제 정기주총에서 승인이 받아가지고 이제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지요.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현금 배당 총액이 399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발행 총수가 뭐 한 300만 주 정도 요렇게 되어 있네. 이게 헬스케어 입장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이 한 1,000억 정도 요렇게 가는 걸로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으로만 이제 배당이 좀 된다. 이렇게 봐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럼 앞으로도 주주들과의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동반성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면요. 한 5천억대의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차입을 해서라도 시장의 어떤 주가 방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셀트리온이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할 뭐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어떤 수급이라든지 기관들의 어떤 변화가 생길 건데요. 이런 분들이 향후에도 좀 더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사 합병 관련되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또 시장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순간 살짝 하고 이제 끝내지 말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하고 항바이러스의 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기사가 났는데요. 유독 이제 이 김우주 교수는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죠.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마스크, 백신, 경구용 항체로 충분히 대응하다. 항체 치료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빠져 있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그 항체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가 외부에 들어왔을 때 몸 안에 일단 들어왔을 때 정상세포와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를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항체 치료제의 기전이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감염을 됐을 때 중증 갔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감에서 초기에 과감하게 썼을 때 항체치료제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항체치료를 빨리 써야 되는데 항체치료를 안 쓰고 나중에 이제 뭐 병원에 가서 하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부분을 현장에 있는 의료진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이제 오미크론 같은 이제 변이가 발생했을 때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는 뭐 델타 변이 나왔을 때도 보면 그런 어떤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 나름 이제 다른 어떤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어떤 결과가 있는 상태죠. 뭐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기전이 좀 다르죠. 이미 이제 그러면 정상세포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나름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세포 내에서 다시 이제 그 복제를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의 기전을 좀 차단하는 부분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렘디스비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렘디스비르를 중증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렘데스비르나 이제 항체 치료제도 초기에 다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그 머크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부작용이 좀 많고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하이자의 어떤 이 팍스로비드 같은 효과가 지금 뭐 셀트리온의 어떤 그 치료 효과하고 거의 그보다 좀 더 위에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겸해서 사실 이제 실전에서 사용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와 항바이러스는 얘가 좋고 저희가 나온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것으로 같이 이제 동시간 가야 되는데, 유독 이제 김우주 이 교수님은 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지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20만 8,500원까지 올라갔고, 사실상 그 수급은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나마 지금 사주면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20만 원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 계속 좀 사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 한 500원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돈을 좀 사고 개인으로는 좀 팔았는데, 자 20만 원 초반 이하 뭐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있고 이제 악재는 거의 뭐 다 반영돼 있는데, 언제 이제 제대로 올라가느냐가 향후에 중요한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추가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어떻게 확보되냐에 따라서 4분기 어떤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도 지금 거의 지금 이제 하순으로 돼가기 때문에요. 이제 뭐 폐장일도 지금 한 2주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11월 달에 어떤 흐름들을 12월 달에 결국 이제 회복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는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